자,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진단키트가 포지티브일 경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요거를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A를 알 경우에 B를 맞췄는데 이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대로 B일 경우에 A를 맞추는 확률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쭉 계산이 돼요. B일 확률이 우리가 아까 전에 0.0109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 8.27%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전체 인구가 코비드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을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이 전단 검사 키트를 했을 때는 실제로는 8.27%뿐이 우리가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진단키트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은 불특정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개념이 조금 바뀌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좀 예외로 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개념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분함표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 중에 보면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은 0.1%, 1000명 중에 1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1000명 중에 999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포지티브하게 걸린 사람, 양성인 사람들 중에서 코비드에 실제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의 오차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이 더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의사결정 나무 트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0.1%고요. 그 중에 양성 반응이 우리가 그 검사 키트를 이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90%가 맞추는 거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거티브일 때 틀릴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검사 도구의 정확도가 90%라 그러면 0.1%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정상인 사람들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전에 본 이런 확률 값이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올 사람은 코비드에 걸린 사람 중에서 양성일 확률과 코비드가 안 걸린 정상인 중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확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 두 개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실제 우리가 그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 쉽게 10,000명을 가지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00명이라 그러면 10,000명 중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실제로 10,000명을 우리가 불특정 다수 10,000명한테 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양성으로 나올 사람은 109명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9명만 우리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코비드 판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본다 그러면 검사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비드가 걸릴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체 인구들 중에서의 불특정 다수한테 검사 키트를 줬을 때 계산 방법에 따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코비드에 걸릴 확률은 8.26% 정도의 그런 확률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념이 여기 보면은 분모 이거에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코비드에 걸렸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 진단이 발현된 사람들이 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건이 2개 있을 경우인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대학, B대학, C대학의 외상센터 진로 담당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세 병원의 의료 사고 건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A병원에서 발생했을 확률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전 정보를 알고 사후 또는 사후 정보를 알고 이 사후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사전 확률을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을 경우에, 즉 A를 가지고 B라는 것을 알 때 B를 가지고 거꾸로 A를 예측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B를 가지고 A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분석 기법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B, A.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A가 뭐고 B가 뭔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의 A 또는 P의 A, B 이거를 먼저 잘 선정하는 거,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A, B와 B, A가 틀리다.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한번 몇 번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아요. 처음에 무지 헷갈려서 A, B 머리가 막 터질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미국에서 몬티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몬티홀이라는 진행자가 TV쇼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퀴즈쇼를 예측했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A, B, C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하나의 문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염소를 갖다 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어느 문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A든 B든 C든. 방청객 중에 누가 한 명이 선택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꿀 기회를 줄게요. 바꾸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자, 헷갈리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직관에 대한 문제의 겁니다. 뭐냐면은 그냥 A일 확률과 B의 A, B일 확률에 따른 차이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를 선택했는데 바꾸면 뭐 똑같네. 2분의 1로 바뀌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몬티올의 기본 가정이 틀립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3번에 자동차가 있으면 이 둘 중에 문을 하나를 열어줘요. 개방을 해줘요. 이 문을 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문 중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알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문을 하나를 열어줍니다. 즉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줘요. 그럼 만약에 A라는 거를 문을 열어줬다. 그럼 이 둘 중에 차가 있겠죠. 이럴 때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중에서 3개 중에 문을 안 열고요. 이 3개 중에 그냥 바꿀 기회를 줄게요. 그러면은 3분의 1씩 똑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염소가 나와서 다른 문에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조건이 바뀝니다. 우리가 A라는 조건, A라는 문에는 차가 없다라는 조건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예요. 어렵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분의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3가지 문 중에 하나의 문에는 염소가 있다. 하나의 문은 차가 없다라는 조건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바뀝니다. 2분의 1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품은 랜덤한 가정입니다. 들어있고요. 게임자는 랜덤하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호스트가 아까 전에 진행자는 무조건 상품이 들어있지 않은 문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오픈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진행자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PA랑 똑같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 진행자가 조건을 알고 있고 3개 중에 하나는 문을 오픈해 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법은 바꾸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A든 B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세 번째는 뭐 상관없다.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정답은 요겁니다. 선택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해볼게요. 이 마릴린이라는 사람이 이 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증명을 하고 이거를 신문에 오픈을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신문에 오픈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왜 폐지가 됐는지 아시겠죠? 확률적으로 2분의 1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이게 맞느냐? 실제로 무수히 다수 해봤더니 바꿨을 경우에 확률이 올라가서 결국 이 프로그램 폐지됐습니다. 네. 자, 그거를 이제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 개념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조건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확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에 차가 들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 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지했을 경우에 이 둘 중에 오픈을 하나 해주겠죠? 그죠? 1번에 차가 있으니까 진행자가 X2나 X3 중 문 2번이든 3번이든 하나를 열어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위칭을 하면, 만약에 내가 스위칭을 하면 1번을 계속 유지했을 때, 안 바꿨을 때 1번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기겠죠. 내가 1번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요거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바꾸나 안 바꾸나 어차피 내가 선택된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요 두 가지 경우는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 진행자는 이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열어줘야 돼요. 즉 뭐냐면 진행자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에 차가 있을 확률이 2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걸 했을 때 바꾸면 얘를 선택하겠죠. 여기를 선택했다 바꾸면 차를 선택하고, 왜냐면 이걸 오픈해 줬으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무조건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열어준 반대문에 무조건 차가 있을 확률이 2배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비해서. 내가 선택한 거를 안 옮겼을 때 옮길 수 있는 확률은, 안 바꿨을 때 맞을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내가 바꾸면 내가 바꾼 문에 차가 있을 확률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둘 중에 문을 하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호스트가 문을 열어준 거에 반대, 내가 선택하는 문 말고 호스트가 열어준 문의 반대쪽에 있을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을 모를 때는 3분의 1, 3분의 1 똑같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에서 차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 가정이 중요한 게, 호스트가 문을 내가 선택한 문 중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실제로 차가 들어있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확률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선택하는 건 3분의 1이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에서 차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이게 조건에 대한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추가로 알았을 때는 확률값이 변한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값이 아니고 그 값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몬티올의 문제, 아까 전에 우리 진단도구의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조건을 우리가 알았을 경우에는 확률값이 변하더라. 이게 조건부 확률의 큰 개념이고, 그거를 알면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좀 더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조건을 획득해서 어떤 의사결정 내리는데 더 우리가 높은 확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아까 전에 본 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PPT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 워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걸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거를 베이지안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런 걸 확률로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메릴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거를 수학 통계학자들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조건부 확률의 식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거 만드느라고 저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이런 게 수학 공식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이런 공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사용하고 베이지안이라는 걸 왜 사용하고 하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 확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가능성, 경우의 수, 카운팅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확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확률은 가능성입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은 전체가 일어날 사건 중에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의 개수를 해주면 그거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그게 가능성이고요. 모든 사건은 다 더하면 0과 1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무한히 수렴하면 모집단으로 수렴한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준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확률 분포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요번 말고 다음 시간이 확률 분포에 대한 시간인데, 이런 오늘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잘 배웠으니까 확률 분포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은 가능성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결국은 이게 이런 사건이 나올 게 몇 개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곱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가능성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룹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에 대한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다 곱해주면 되고요. 순열은 하나에서 6개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는 경우의 수에 따를 땐 순열인데, 순열과 조합은 어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수에서 계속 뽑아내는 건데, 이게 순서가 있으면 이렇게 순열이고요.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 주니까 이렇게 중복된 걸 제거해 주는 게 밑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확률의 특성은 다 더하면 1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P의 A를 아는 경우와 A가 주어졌을 때 B를 주어주는 확률은 바뀐다.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확률값을 계속 예측해 나가는 거예요. 베이지 정리입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A를 알고 B를 아는 거와 B를 알고 A를 아는 거, 이게 틀리다는 거고요. 우리가 A와 AB를 알면 이 개념을 가지고 B를 알고 A를 아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오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죠? 많이 힘들었죠?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이용한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